요즘처럼 마음이 이유도 없이 흔들리는 날엔 몸은 멈춰 있어도 생각만은 끝없이 달려가죠.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이 벌써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작은 말들에도 균형이 무너지며 하루가 한순간에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래된 산처럼 묵묵한 울림을 주는 말이 있다면 잠시나마 나를 붙잡아주는 기둥이 되어주곤 하죠. 장자의 문장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누가 크게 다독여주지 않아도 조용히 곁에 서서 괜찮다고 말하는 듯한 힘. 그 고요한 울림을 오늘 하나하나 펼쳐보려 합니다. 첫 번째, 아직 오지도 않은 일로 근심하지 말라. 불안은 미래를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태어납니다. 다가올 일을 아무리 앞당겨 걱정해도 현실은 걱정의 속도와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장자는 미래를 끌어당기느라 천재를 잃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멈춰 세웁니다. 오늘을 잃으면 내일을 바꿀 힘도 잃어버리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거센 파도가 조금은 잦아들어요. 미래가 무서운 건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이지만 그 모름 자체가 삶의 여백이 되기도 하죠. 그 빈 공간은 두려움만 주는 게 아니라 가능성도 품고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평가는 바람일 뿐이다. 바람은 멈추지 않는다. 사람의 말은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다른 누군가는 비판하고 좋아해주는 이가 있으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도 생기죠.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것처럼 사람의 평가는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장자는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움켜쥐려 하면 내 손만 아프죠. 내 중심 없이 바람만 쫓으면 결국 내가 어디로 떠밀려 가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중심을 지키는 건 세상의 말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말들에 내 마음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뿌리가 깊어진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부러지지 않죠. 말의 방향이 바뀌어도 뿌리를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움직임이다. 세상은 멈추면 뒤처진다고 말하지만 장자는 오히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더 멀리 본다고 알려줍니다. 혼란스러운 날엔 발을 더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한 걸음 멈춰서서 나의 속도를 확인하는 게 훨씬 큰 용기이죠. 조용히 숨을 고르고 나를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흐트러진 마음의 결을 다시 이어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은 방향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물결이 잔잔해져야 바닥이 보이듯 마음도 멈출 때 더 깊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음 속에서 벌어지는 이 내면의 변화가 바로 가장 큰 움직임이라는 걸 장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진짜 행복은 바깥이 아닌 마음의 틈새에서 피어난다. 행복은 자랑할 만한 성취가 있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삶을 살아보면 알게 되죠. 남보다 앞서거나 무언가를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진짜 평온이 생기진 않는다는 걸. 장자는 마음의 아주 작은 틈새를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대단한 목표를 이뤄도 불안해하지만 또 누군가는 조용한 오후 햇살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겨납니다. 마음이 고여있는 잔잔한 틈. 그곳에서 피어나는 기쁨은 누가 건드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틈새가 살아있다면 다시 행복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있는 그대로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사람의 마음은 금세 옳고 그름을 나누려 합니다.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성공이나 실패 같은 이분법 속에서 우리는 늘 전쟁을 치르듯 살아가죠. 그런데 장자는 그 경계를 부드럽게 지워버립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건
세상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여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한 번의 시선이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 직접 경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지죠. 무엇 하나 붙잡아 쥐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일. 그 자유가 바로 장자가 말한 평온의 시작입니다. 6번째, 헛된 명예를 좇다 보면 진짜 나를 잃는다. 명예라는 건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점점 흐릿해지고 결국엔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장자는 남의 시선과 기대를 좇는 삶을 가장 쉽게 흔들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마음이 나를 지치게 만들 때도 많죠.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예요. 스스로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남의 빛에 기대지 않아도 담담히 나를 살아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일. 그 작은 시작이 진짜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힘이 됩니다. 7번째,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깊다. 조용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말보다 표정과 숨결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이 깊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말이 많으면 그만큼 마음이 바깥으로 흩어지고 말이 적을 때 오히려 마음의 흐름이 더 고요하게 드러나죠. 조용함 속에 머문다는 건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이나 의도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내 마음 역시 다른 소리에 묻히지 않고 또렷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지혜의 그릇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말 한마디에 무게가 다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번째, 무용지용. 쓸모없는 것이 가장 큰 쓸모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역할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이 오히려 삶의 중요한 여백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건 가지의 화려함이 아니라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다 채워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죠. 비어있는 시간, 멍하니 쉬는 순간,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여유가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줍니다. 쓸모없다고 여겼던 나의 허무함도 누군가에겐 안식이 되기도 하죠. 장자는 그 여백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채우는 것보다 비워두는 것이 더 용기일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남겨둔 빈자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9번째,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소란스러운 날엔 세상 전체가 나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자는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내 안의 소란을 잠재우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면 바깥의 소음도 한 발짝 멀어진 것처럼 들리고 내 자리를 지키는 힘도 강해집니다. 고요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하루 5분이라도 숨을 고르는 순간을 가지면 마음속의 물결이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외부를 고요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지만 내 안을 고요하게 만드는 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고요가 쌓이다 보면 세상도 조용히 뒤따라옵니다. 10번째,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없는 것을 없는 대로 두어라. 무언가를 억지로 가지려 하면 마음이 먼저 힘들어집니다. 없다고 불안해하는 순간 내 삶은 부족함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장자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들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있는 건 있는 대로 두고 없는 건 없는 대로 두는 것.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태도가 익숙해지면
마음이 훨씬 넓어집니다. 어긋나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내 삶의 속도도 한결 부드러워지죠.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결국 필요한 건 제때 제자리에 찾아옵니다.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 때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중심을 지키는 일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 중심은 거창한 목표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을 일으켜주는 한 문장에서 시작되죠.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의 작은 기둥 하나 세워줬다면 그 울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을 다독여주는 문장 하나가 하루를 바꿀 수 있듯 여러분에게도 오늘이 조금 더 가볍게 흘러갔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